예, 뉴스탑10이 뽑은 4위와 9위 얘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4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부동산 안정을 제1번 정책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야당에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건영 의원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청와대 코앞까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아울러서 언론 자유지수라든지 민주주의 지수 모두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월등히 개선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의원의 말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문 대통령 어디 갔냐 꼭꼭 숨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꽤 긴 글을 SNS에 윤 의원이 올렸거든요.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참모습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그냥 보통 의원의 말이 아니라 윤건영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좀 말에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인데요. 옛날에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내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연습하는 자리 아닙니다. 대통령의 결과를 내놓는 자리입니다. 예. 자, 대통령이 노력하고 계신다? 그거 우리 국민들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윤건영 의원한테 묻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읽어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자,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본인은 문제 있을 때마다 직접 국민들 앞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한 2달 전에 국회에 나와서 부동산 정책 우리 정부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사안 자, 윤석열 총장과 지금 추미애 장관 저렇게 싸우고 있고 부동산 문제 국민들이 어려움 겪고 있고 자, 그런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서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한다면서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올 한 해 동안 대통령 기자회견 딱 한 번 했습니다. 원래 신년 기자회견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질문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뭡니까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야기하겠다고. 그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저는 윤건영 의원한테 그 취임사 읽어보시고 그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하십시오.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 앞에 가서 기자회견 좀 합시다. 라고 건의 한번 하십시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제가 윤건영 의원 편에 한번 서보면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그럼 일일이 다 이거를 기자회견 하는 것도 밑에 지금 차관, 장관 다 있는데 이것도 윤 의원 말 맞다나 정쟁이 아니라 실제 해결을 위해서 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해결을 위해서 뛰는 건 좋고 사과보다는 노력하는 모습 좋은데 문제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상황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하듯이 대통령이 매일 나와가지고 브리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 판단은 청와대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탈원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문제라든지 뭔가 지금 이게 임대점을 향해서 폭발하기 직전 정도 이슈가 되면 최소한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까지 어렵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끌고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든지 뭔가 얘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미국 보면 오바마 대통령 보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백악관 브리핑을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되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정부보다 월등히 나아졌다. 제가 현 정부 당국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절대 해서는 안 되실 말이 전 정부보다 나아졌답니다. 왜? 전 정부는 탄핵당한 정부입니다. 적폐라면서요. 그 적폐 정부를 탄핵시키고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정부라면서요. 알겠습니다. 전 정부보다 나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정부보다 나아졌으니 우리는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이현종 의원 잠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정부 소통 없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살펴봐도 제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전 정부 소통 너무 안 했으니까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그래도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대통령의 어떤 국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겠지라고 기대 많이 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결과가 대통령, 비슷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통 기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너무 단언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뿐 아니고요. 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 뭐 여전히 뭐 산적한 논란들도 많은데 앞서 저희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최근 좀처럼 국민들 앞에 직접 서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취임사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앞서는 제가 윤건영 의원 편에 서봤다면 제가 좀 반대편에 또 서볼게요. 유승민 의원 편에. 조상호 부대변인님. 네. 현 정부가 지금 임계점을 넘었다 안 넘었다의 판단은 여야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논란이 커지면 대통령이 이 시점만큼은 올해 연말이 가기 전만큼은 한번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일단은 뭐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책임 장관제로 사실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각 장관들에게 상당 부분 그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관들이 자기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하고 가급적이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어떤 마지막에 장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사로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서로 간에 그 어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그 두 분의 어떤 갈등에 관련된 것들이거나 월성 1호기 뭐 감사 수사,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사건들은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어서 예.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발언을 하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뭐 가이드라인을 지시한다 이런 또 오해가 불러일으켜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떤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특히 이런 주택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은 뭐 물론 장관이 책임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그 국민들은 정부, 특히 정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쭉 보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적절한 시점이 오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럼 그 적절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겠지만 예. 아마 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택 공급안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 아니죠. 그 부동산 거래 활성화 안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정책의 전반이 다 갖춰지면 그때 아마 뭐 어떤 회견이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 먹힌 이후에는 얘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현장에 먹힌다기보다 전체적인 정책이 다 드러났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와 있지만 알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제 옆에 지나갔던 지지율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구정차장. 네. 물론 뭐 부정평가가 뭐 현격하게 많이 떨어졌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좀 추세로 봤을 때 뭔가 부정적 흐름이 높은 것 이유 여러 가지 중에 결국 부동산입니까 그러면? 네. 일단 부동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국책, 그 정부 정책을 뒤집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슈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2%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조사에 비해서 최근 조사가 하향 추세,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 층은 좀 엷어지고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문 대통령 기자회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론이라면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발언 한마디 가지고도 얼마나 휘발성이 컸습니까? 이 끓는 물에 이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 분노한 민심이 더 들끓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라는
확실한 판단이 서기 전에는 섣불리 이 기자회견 국민 앞에 나서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런 그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더 높아진다라면 정책을 통해서 이 부정 여론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말로써 하는 것은 이제 실행에 뒤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이 정책을 만드는데 오히려 청와대가 더 고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거군요. 앞서 여기 네 분 중에 잠시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뜨거운 감자가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인데요. 야당에서는 예전에는 안 된다더니 왜 지금 와서는 왜 괜찮냐? 여당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당리 당략 때문입니다.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네 파전 뒤집듯 뒤집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뿐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어요. 뭐 말을 뒤집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여권 인사들 중에 꽤 영향력이 높은 두 인물 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전 장관. 근데 4년 전과 8년 전에는 각각 이런 말을 했다가 지금은 왜 바꿨냐. 근데 이들의 답변도 또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워낙 많이 바꾸셔서 이제는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뭐 말을 바꾸는데 우리가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 또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자기의 주장이 바뀌었을 때 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어쩌면 지식인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 알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또 그분에 대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요. 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이 바뀔까라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이 신공항 문제에 필요 없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활주로 이게 우리나라가요. 이 신공항 문제 또 가덕도 나오니까 최근에 또 강기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남권 신공항도 필요하다. 또 딴 데도 신공항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주도 만도 못한 작은 크기예요. 도대체 이 작은 나라에 왜 이렇게 관문들이 많아야 됩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공항 수요가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인구도 늘지 않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공항을 잇따라 건설하면 10조 원이 들어가는 건설입니다. 자, 이걸 건설해놓고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어느 공항을 갔더니 공항에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실입니다. 공항에 이 활주로에 고추가 이렇게 늘려 있더라고요. 아니, 공항에 비행기가 없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유시민 사장이 뭐 예언 아닌 예언했던 부분을 실제로 제가 뭐 어디 공항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걸 보고 참 내가 이렇게 비싼 공항을 건설해 놓고 공항 직원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항 계속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덕도 신고하니까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때 그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마무리는 뭐 이 말로 글쎄 뭐 고추 대신 멸치 뭐를 말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천영우 전 수석도 결국은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혹은 선거 앞두고 손바닥 뒤집는 게 맞는 거냐. 결국 이게 다 국민들 세금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추 대신 멸치인 이유는 그 가덕도는 고추 농사보다 그 옆에 거제도 멸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다음 아마 멸치를 예로 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한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저런 국책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세금 낭비가 된다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천영우 속에 저런 얘기도 아마 귀도 아마 들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여당은 물론이건 야당도 지금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가덕도 이러고 있어서 과연 그 10조가 저 가덕도 앞바다로 그냥 저 수장되는 돈이 될지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장차 짧게 부탁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PK의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만약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TK 출신의 유력
이 친노 친문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를 노린다라면 TK 민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TK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예. 과연 과거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밀고 갈지 아니면 지금 이 친문 진영의 어떤 여론대로 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할지 굉장히 좀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대통령의 침묵을 지적하고 있는 야당과 가덕도 공항 뜨거운 논란 얘기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